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양시장은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장중 신고가 경신하면서 좀 기대감을 많이 높이고 있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2228.66, 코스닥 지수 747.34, 암천일 대비 0.05, 0.45% 빠진 상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또 종목 진단이 있는 날이니까 또 종목 진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던데요.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말도 있고, 네.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우려적이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성투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네네. 원래는 이제 그 파월이라든지 이 연준의 입장이 굉장히 비둘기파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원래 매파셨잖아요. 네. 네. 원래는 매파였다가 이제 트럼프가 하도 뭐라고 쪼아대니까, 네. 우리 매 아니다, 비둘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는 생각보다 덜 비둘기다. 덜 이렇게 비둘기다.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번에 완전히 비둘기적인 어떤 발언을 할 때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금리 인상 자체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네네네.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네네. 요 내용들이 이제는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쪽도 가는 거거든요. 덜 비둘기니까, 조금 네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한 차례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기도 네네네.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종료를 또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기들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인가요? 네. 원래 이제 연준의 그 파월 같은 경우는요, 네네. 그 얼굴에서 딱 비추듯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고지식하고 좀 FM적인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딱딱딱 해야 되는데 또 음.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 나갔잖아요. 맞아요. 금리 인상 4번 하겠다 그러니까 4번 한 거고. 음. 근데 트럼프가 거기다 대고서 주가 빠지는데 이거 그 금리 인상 해가지고 더 혼란을 가중시켰다. 파월을 갈아치워야 되겠다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그냥 마음의 심정적인 어떤 요인이 아예 없다 그러면 또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괴로웠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완화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금리 인상 안 한다라더니 점진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문구도 제거해버리느니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생각보다 또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또 연준이 금리 인상 계속 안 하겠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또 금리 인상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연준의 또 다른 그 의원들은 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 없다. 네. 왜냐면 이제 사실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했었던 이유는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소득 증가, 소비 증가, 물가 인상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됐던 부분이어서 고용지표 연결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하는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물가가 안 오르고 있으니까 굳이 네네. 금리 인상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네, 지금 이 FOMC 회의록을 보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점만 딱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만 보시면 그렇죠. 되겠는데 그렇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단은 많이 가봐야 2번이다. 네, 하긴 그다음에 하더라도. 지금 하긴 하더라도. 간다 그러면은 아마 1년에 한 번, 올해는 한 번 정도로 그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약간 역전되는 상황인데, 우리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같이 따라서 올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가만 손 네.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계속 금리 차이가 그렇죠. 벌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더 벌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네. 따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제 어쨌든 한 번밖에 안 올린다 그러면은, 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걔네가 2번 이하로만
뭐 진행한다라면 뭐 매파가 됐든 독수리파가 됐든지 간에 관계없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지배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회의를 공개가 되었는데 그 내용 자체도 음. 조금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금리를 그렇죠, 올리더라도 이제 최소한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뭐 결론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되겠네요. 뭐 이제 네네. 악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뭐 FOMC 회의를 공개되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좋네 나쁘네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국 시장에 뭐 다른 시장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크게 이제 맞습니다. 나쁘지 않게 부정적이지 않게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는 들어오고 있고 네네. 기관은 또 들어오는 것에 반해 또 열심히 팔고 있고요. 외인들이 네. 좀 힘이 센 모습인데 코스닥도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장중 신고가로 또 한 번 또 갱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네. 이 외국인 수급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시장이 지금 힘이 더 센지 안 센지를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어요. 네네. 아, 시장이 더 가겠구나, 안 가겠구나. 이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뭐, 지난번에 부자빠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지만은, 최근에 신용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신용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빠님께서, 야, 이거 걱정이 아니라, 신용이 조금 더 들어올 것 같다. 네네.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아직 지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쏟아내는 부분들이 아니고 네네. 아직까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들이 매도하는 것은 어차피 얘네들은 밑에서부터 사놨기 때문에 지금 팔든 조금 이따 팔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비해서 아직도 먹을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일단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의 어떤 누적 매수가 더 쌓여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네. 지금 현재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그 북미 관련한 내용 때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 좀 해봐요. 좀 더 그러니까 긍정적인 뭐, 시그널이 더 한번 나올 수 있고 좀 더 1차보다는 좀 진보된 2차의 회담 결과를 그렇죠.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네. 것들이 아직 기대감들이 있고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네. 1개월간 지금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 지금 한 3조 네. 원 가량 계속해서 매수를 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렇죠. 코스닥도 한 그러니까 7천억 정도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만 좀 보게 되더라도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는 일단 속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이런 법칙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수를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지나서 네네.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를 계속 받쳐주게 된다면 네. 개인들의 어떤 신용은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쯤 되면 뭔가 또 이제 그 상표, 단기적인 어떤 고점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은 역시 그냥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면 걱정할 거 없고요. 네. 팔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계는 하되, 당장 어떻게 이제 액션을 취하기보다 경계를 하면서 이제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저희 이제 시장이 목요일 날 이제 장이 이제 마감이 되면 3월 1일도 저희 3일절 휴일장으로 네네. 들어가고 한 3일 정도 연휴가 또 끼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맞습니다. 어떤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이제 종목 진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였나요?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폰. 네. 이렇게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네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삼성전자가 어떤 애플을 제치고 어떤 기술 혁신으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건가요? 0.11% 마무리가 되면서 좀 이렇게 막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뭐 갤럭시 폴드가 이제 나오는 이 부분들은 네네. 뭐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네네.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거기 참석한 이 시연자들이 네네.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맞네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살짝 보여주기만 한 거거든요. 프리젠테이션 하시는 네. 분이 잠깐 이제 앞에서 네. 보여주고 디스플레이로 네, 네, 네. 보는 게 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참여자들이 그걸 만져보거나 조작해보거나 이런 실제 체감은 못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화면으로 보고 또 그냥 눈으로만 봤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이 부분이 언제 실현이 될 것인지 언제 우리한테 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부분이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굳이 뭐 반도체 쪽 핸드폰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반도체 쪽도 있기 때문에 네. 폭넓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네네. 중국이 미국 쪽에서 반도체 그 관련 부품들을 5배 이상 더 사들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네네. 이제 악재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네.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또 지금 갤럭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휴대폰이 나왔지만 이게 250만 원이랍니다. 이게 두 네. 개 모양 이제 펼치면 두 개로 붙인 모양이니까 네. 이게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네. 넘어가는 모양이네요. 250만 원인데 네. 이거를 그냥 막 사람이 사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네요. 지금 사실 지금 나오는 갤럭시 S10이죠. 네네. 이것도 트리플 카메라 적용돼가지고 이것도 가격이 제법 비싼데, 지금 고가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저가 휴대폰 쪽으로의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게 네. 더 이상 이 정도면 됐다라는 느낌들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고가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뭐 카메라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사지 네, 휴대폰을 사지 맞습니다. 네. 않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네. 얼마나 특이한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중저가 폰으로 충분히 할 거, 보안, 뭐 홍채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이제 신제품, 고가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네. 주가 자체가 좀 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다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도 좀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아직까지는 뭐 조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 상승에 의한 어떻게 보면 또 차익 매도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신제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네, 이제 네. 상용화되고 아직까지 이제 4월달 정도 되어야지 나온다 또 얘기가 있으니까 네, 또 네. 수요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조금 머뭇거려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좀 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조그만 소형 냉장고 같은 가격인데 그렇죠. 좀 이렇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네, 좀 네.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거기에 네. 이제 카메라가 또 3개씩 뭐 박히고 앞뒤로 하면 뭐 5개가 네. 들어간다 하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또 삼성전자에 또 납품하는 삼성전기에 주가에 네.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하네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여름에 매도 사인 한번 나갔던 종목이죠. 그렇죠. 네, 일단은 단기적 조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예감을 하고 매도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네. 지금은 일단 저점을 잘 잡았어요. 그래서 95,000원대, 94,000원대 여기 지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저점은 잘 잡은 상황인데, 항상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갈 것인가를 보는 부분에서는 이 매물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에 형성된 이 봉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죠. 물린 네. 사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일단은 무조건 13만 원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13만 원 넘어가고 나서도 15만 원, 16만 원 이 구간까지 계속 저항을 받겠죠. 그러니까 네. 당장은 쉽지 않은 그런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지지하고 유지가 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수익을 크게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네. 다만 지금 뭐 10만 원에서 만약에 14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한 4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단기 수익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는데 추세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단기적으로 작년 여름에 굉장히 신고가를 내면서 또 굉장히 시끄러웠던 종목이고 삼성전자가 가고 나서 좀 뒤늦게 좀 또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뭐 일단은 삼성전기가 잘 나가려면은 고가의 카메라가 3개, 4개 붙은 제품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그런 것도 약간 미지수기도 하고요. 일단 뭐 신규로 접근하신다면은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고 지지가 된다면 네. 당분간 또 지켜보셔도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슈가, 그제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봤고요. 이 갤럭시 10이라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폴더폰 말고, 갤럭시 10이라는 종목, 이게, 신제품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한가로 가는 모습인데, 오늘 뭐 그냥 차트 보시면서 시큐어 들어가는 종목들은 거의 다 뭐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그 중에도 라운 시큐어가 굉장히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많은 이슈를 좀 받는 모습들인데 그동안 이제 보안 관련주,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우리나라가 특히나 보안이 좀 취약하다는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갤럭시의 이제 모바일에 보안이 이제 또 강화될 것이다. 블록체인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CQ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오늘 첫 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근데 뭐 강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저점을 좀 잘 잡았네요.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고 수익내기 좋은 그런 포인트였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저점권에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 보안 관련한 종목군들은 지금까지 어떤 경험적으로 본다라면은 이 역사가 뭐라 그럴까요? 움직임이 조금 짧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짧은 맛이 있었어요. 네. 단기에 후루룩 치고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뭐 계속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적 이슈 정도로 일단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상한가가 나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은 뭐 추가적으로 또 연결되지 않겠는 생각됩니다. 근데 매수 잔량은 뭐 170만 주, 180만 주 정도로 조금 많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 아마 이제 2018년도에 형성된 고점 라인 이제 3,000원대 중후반 되는데 그 정도 라인에서 한번 저항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차익 매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라인 시큐어도 좀 더 지켜보신 후에 전고점 언저리에서 좀 차익 매도 관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또 확 탑재가 된다는 썰이 있었고 이게 확실히 그게 제대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상한가 따라잡기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슈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팟빵에 우리 한양갱님께서 종목을 의뢰해 주신 게 조금 많네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 HCN, 이제 현대 쇼핑몰이죠. 홈쇼핑이죠.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비중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나누셨는데 가격대가 4,189원에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뭐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네네. 그리고 뭐 지금 작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업종 자체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담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뭐 재무제표 나쁘지 않고요. 실적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주가가 상승 흐름만 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약간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장기적 관점을 가져가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좋아 보이고요. 부채도 없고 뭐 자본도 많고 그래서 아주 우량한 종목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추세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다만 2016년도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들은 나오고 있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점을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이네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개인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던 종목이고 또 물을 많이 먹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페노션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겠지만은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BDI 지수라고 그 건화물 운임 지수죠.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바닥에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만
조금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더 홀딩 하시고요. 대신에 비중이 작아야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시점에서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보유 관점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페노션도 예,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바닥권에 있는 네. 종목도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하시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원 강제인데요. 개인들이 네. 잘 안 보시는 종목들을 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삼원강제도 네네. 좋은 종목이죠. 네네. 뭐 지금 현금 배당도 주고 있고요. 이게 주당 100원이 넘는 그 현금 배당을 주니까 제법 괜찮은 3,000원인데 주당 거거든요. 100원입니다. 네네. 높은 그러면 가격대네요. 네. 나쁘지 않은 배당이죠. 그래서 이 정도 배당률이면은 이게 한 4%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3.8%. 그 정도 나오니까, 네네. 네,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그럼 기업 자체가 일단은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형태의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유를 그냥 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전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다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페노션도 네네. 4,300원대, 삼원강제도 3,000원, 3,050원이 채 안 되는 가격대 갖고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다음 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도, 이제 네. 이거는 이제 99년도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기도 네네, 하고 맞아요. 그 위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 후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네네, 굉장히 많이. 지금 아직도 본전, 99년도 물려 계신 분들 아직까지 본전이 안 온 종목입니다. 이게 2015년도까지 또 한번 반짝 좀 움직였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제법 또 괜찮은 수익도 나오고 그래서 종목인데 또 그 이후로 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예, 지금은 일단 뭐 저점권에서 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네네. 추세가 조금은 이제 아래로 흐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심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아마 저점권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면 여기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보유가 맞을 것 같고요. 지지선은 뭐 한 9,000원 정도 시점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올라갈 때 이제 뚫어내야 될 저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네네. 아마 10,000원대 전후로 하는 부분에서는 단기적 차익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익권에 계시고 충분히 네. 또 상승할 여력이 있으면 그 위쪽에서 차익 매도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네요. 이 종목도 예. 한국 토지신탁은요, 네네. 지금 추세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이게, 음. 지금 전 종목 중에서 고 ROE, 높은 이제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면서, 네. 또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중에 1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ROE가 무려 23%나 됩니다. 네, 23%면 뭐, 사실 ROE가 두 자릿수만 나와도 그냥 무조건 사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퍼가 네. 3.85배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PBR도 0.84배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은 수준에서 또 주가가 또 어떻게 보면 2012년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가 이 정도 났다는 것은 실적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기업은 이제 재무적으로 또는 실적 그 어떤 부분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실제로 뭐 2015년, 2016년, 2017년 그다음에 2018년도까지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2015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 정도인데 주가는 그냥 2015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그냥 그 상태라면은 주가가 저평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는 한 방에 팍 튀어오르는 추세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저점을 잡아서 좀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보유는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비중 많이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 적게 유지하시면서 보유 관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토지신탁도 일단 보유 관점을 말씀해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다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추세가 살짝의 하향이긴 합니다만은 너무나 실적이 네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비중도 잘 맞추셨기 때문에 다 보유하셔도 괜찮은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전체적인 시장의 머니들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그에 반해서 또 이제 신용도 같이 늘고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하시고요. 전체적인 종목 진단까지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마지막 좋은 말씀을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성투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좋은 상황들, 위험 자산에 대해서 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국내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또 신용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항상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검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검문이 들어오죠. 주식시장에 검문이 들어온다. 근데 그 네. 검문은 급락으로 온다라는 부자빠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주식 시장의 검문은 급락으로 온다? 네. 그렇게 네.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시작하고 앞쪽에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검문은 급락으로 온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